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AI, 시뮬레이션, IT 분야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저희 상상텃밭이거든요. 그런데 상상텃밭의 특허는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멋지죠? 제가 이쪽 분야에선 지금 국내 1위예요. 네, 끊어주세요.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문제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텃밭의 CTO로 재직 중인 반병현이라고 합니다. 제 원래 전공은 바이오 및 뇌공학이고요. 일종의 생명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코딩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원에서 암세포를 연구하고 있었고요. 원래 개발자를 꿈꾸면서 커리어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제가 맡게 된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코딩 분야의 실력이 점점 쌓여서 지금은 스스로도 개발자로 먹고 살고 있고 회사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도 코딩을 조금씩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도구로서 코딩을 조금씩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은 암세표 시뮬레이터 같은 거를 만들거나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코딩 지식을 공부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에 들었던 어떤 코딩과 관련된 과목들이 개발자로서의 직무랑 크게 연결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CTO로서 제가 하는 일은 우리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사업화로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특허로 만들고 그 특허를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출시해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CTO가 하는 일이고요. 그런 업무를 배제하고 있던 개발자로서의 제 업무만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발자로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R&D, 두 번째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입니다. R&D 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대학원에서 쌓았던 백그라운드를 지금분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공한 분야가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만 전공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오히려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했던 암세포를 복잡계 분석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암세포가 이런 약물을 받았을 때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혹은 이런 약물을 썼을 때 암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들을 연구했었는데요. 이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회사의 영업 분야인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어떤 복잡계 분석 기술 기반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물체 혹은 식물 주변에 있는 양약 같은 주변 환경, 혹은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식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스마트팜 전체 시설에서 어떤 요소들과 다른 어떤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를 토대로 가장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식물과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 쪽은 사용자가 직접 접속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 페이지들, 이런 웹페이지들 같은 게 프론트엔드에 해당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도 제가 만들고 있고, 또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보다 저는 사용자가 이 홈페이지와 어떤 정보와 소통을 주고받는 과정을 설계하는 게 정말 즐겁더라고요. 저는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제품, 스마트팜 제품을 구매할 때 보통 상담을 먼저 거쳐갑니다. 고객들께서는 본인이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싶은 공간,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비닐하우스인지 콘크리트 건물인지 등등 다양한 정보를 저희한테 먼저 제공을 해주셔야 제가 거기 있는 기반 시스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식물공장을 구축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고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를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한 건이 성사되기 위해서 꽤나 저희 측 전문가와 고객 사이에 오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는데요. 그 과정을 프론트엔드 웹페이지로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 견적 시스템, 자동 상담 시스템에 접속해서 버튼 몇 번 클릭하시고 본인 건물에 도면까지는 없는 분들도 자기 건물의 가로 세로 너비가 얼마나 정도 되고 어디 부분에 기둥이 튀어나와 있고 같은 정보는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설 내부 도면을 그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탑재해뒀고요.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자기 건물 모양 정도 그리고 예산 정도를 입력하시면 어떤 형태로 식물 재배 기계가 들어가고 비용은 얼마 정도가 나오고 시공에 걸리는 시간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버튼 한번 누르면 견적서 인쇄까지 돼서요. 저희랑 대면 상담 없이도 그렇게 자동으로 뽑아준 견적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측 전문가가 투자해야 될 시간도 많이 줄였을 뿐더러 고객분들이 훨씬 더 쉽게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어요. 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기존에 남들이 몰랐던 걸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조금 더 빨리 알아내거나 혹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주거나 그럴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그쪽 분야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건 많았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제가 비전공자 출신이잖아요. 생명공학을 공부한 사람 치고는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공자한테 비빌 실력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좀 컴퓨터공학 그러니까 카이스트 기준으로 전산학과 과목들을 몇 개 수강해보자 라고 야심차게 수강 신청을 했다가 D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했던 소양을 쌓는 과정에서 전공자와 경쟁이 필요한 경우에 저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뭐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예를 들면은 저는 인공지능 분야 쪽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인공지능 코딩할 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부터 그 도구를 익히려면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검색하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가져갔고요. 그때 저를 가르쳐줄 사수가 있었으면은 시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있었던 대학원 연구실이 뭐 IT 분야나 인공지능, 코딩 분야의 연구실이 아니라 암세포를 주로 연구하는 연구실이었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분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코딩 실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 비중을 줄이고 코딩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러던 중에 기회라고 하면 좋을까요? 역경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인공지능 연구 과제를 따오셨는데 연구실에 그거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전상과 출신 그 코딩을 전공하신 선배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가 이번에 코딩을 좀 한다는 그 신입이냐? 저 코딩 잘 못하는데요? 너를 우리 동료로 삼아주마? 그러면서 저를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코딩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이제 공부 단계에서 시작하고 있던 저를 갑자기 실전 R&D 단계에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느라 정말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도 시간에 쫓기고 상사가 저를 이제 동물에 비유하거나 아니면 뭐 죽은 동물에 비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격적 모독을 주고 좀 압박을 많이 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공부를 하느라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튼튼하게 쌓은 상태에서 탑을 쌓아 올렸다기보다는 최단 기간 안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인공지능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고 석사학위 논문도 심장에서 관상동맥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논문으로 쓰고 나왔는데요. 제가 좀 생계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전공한 석사랑 붙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끔 합니다. 저랑 학부에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은 지금 뭐 카카오 브레인에 취직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대단한 논문의 저자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제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리에서 세계 최초에 해당하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저 친구들이 코딩 지식은 많이 있을지언정 그동안 쌓지 못했을 내 분야의 전공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비전공자라서 힘든 점 당연히 많죠. 제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먹고 산다는 거는 분명히 힘든 일이 많지만 그만큼 자기가 가진 무기를 잘 활용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경쟁력을 조금씩 쌓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요. 네, 저는 확실하게 동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생계형이었습니다. 저는 코딩이라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업종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학문이라면 좋을까요? 그 코딩이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를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 처음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있다더라.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프로그램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다. 딱 이 상태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1학년 때 코딩을 한 과목을 들어야 2학년으로 올라가서 학과를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모두 듣는 기초 필수 과목인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과목을 수행했는데, 생전 처음 접해보는 분야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자신 있어 했던 수학이라던가 과학, 물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내가 코딩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재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코딩에 대한 관심이 딱 거기까지였어요.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을 듣고 나는 꼭 개발자가 되어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면 제가 전과를 했을 텐데요.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앞으로 과학자가 되고 공학자가 되는데 코딩이라는 도구가 있으면 남들보다 단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코딩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전산학과,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과목은 2개를 들었어요. 하나는 프로그래밍 실습이라고, 이제 전산학과에 갓 입학한 2학년, 파릇파릇한 2학년들을 모아놓고 교수님이랑 같이 포토샵 같이 그림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GPS 인식해서 내가 이동한 경로 짜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보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수업이 무시무시한 게 있었는데요. 그날 딱 와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런 걸 해서 만들면 된다 라고 교수님 가시고 다 만들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저녁 먹을 때까지 잡혀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 막 두뇌 풀가동을 하면서 코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코딩 실력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자료구조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첫 단추를 끼울 때 배우는 과목 같은 건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지? 이 데이터끼리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키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자료구조론입니다. 거기까지 딱 수강을 하고 코딩 되게 재밌네. 이 정도면은 내가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에서 도구로서 코딩을 사용하는 데는 좀 부족할지언정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딱히 개발자가 되려고 결심을 했던 건 아닌데요. 사건이 일어났죠. 저는 어떤 개발자나 프로그래밍 분야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스타트업 창업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알파고 사건이 터진 이후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창업팀을 꾸려서 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팀에서 인공지능을 만들던 분이 네이버에 붙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창업팀에서 개발자가 있었는데요. 개발자가 없어졌어요. 개발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개발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생계형으로 제가 개발자의 첫 삽을 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는데요. 딱 이제 학부 2학년 수준까지 그것도 과목 한 2개 정도만 수강한 실력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낑낑대고 있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원에서 너네 동료가 되어라 사건까지 터졌죠. 그래서 한순간에 어떤 생계형 프로젝트와 졸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던져졌고 그 커다란 역경을 이겨내면서 단기간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힘들었던 기억 갑자기 꺼내려고 하면 좀 렉 걸리는 거 아시죠? 진짜 그런 상태인데요. 먼저 코딩을 처음 해본 건 대학교 1학년 때 기초 필수 과목 수강하면서 파이썬이라는 도구를 처음 배워봤고요. 그 뒤에 프로그래밍 실습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스칼라라는 어떤 자바라는 언어의 변종으로 코딩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과목들 어차피 강제로 들어야 될 과목 하나랑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기 위해서 들었던 그 과목, 그 2과목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집중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전자신호가 와가지고 화면에 이런 글자가 뜨고 이런 거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을 어떻게 코드로 풀어놓는지를 거기에 좀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순서로 생각을 쌓아 올려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습 시간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도 혼자서 복습도 많이 해봤고요. 또 제가 배운 거를 계속해서 실생활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괜히 쓸데없이 그 컴퓨터에서 뭐 인터넷 창을 대신 실행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제가 만들었던 어떤 프로그램들을 차곡차곡 정돈해서 정리도 해보고, 나는 몇 월 며칠에 어떤 프로그램 만들었다 이런 일기장도 써보고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잖아요. 요리로 치자면은 요리에 들어가는 식품공학 이론이라던가 화학공학 이론 같은 게 따로 있을 거고, 실제로 칼질을 어떻게 하고 뭐 부업질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실습, 실기 같은 게 있을 텐데, 저는 이쪽 실기 쪽에 거의 100% 올인을 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 밥그릇을 유지해주고 있는 기초 체력인 것 같아요. 특히 힘들었던 건 진짜 그 선수 과목들이 필요한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료 구조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걸 듣고, 그걸 들었으면 또 이런 걸 듣고 저런 걸 듣고, 이렇게 순서대로 지식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 있는데, 비전공자는 이걸 다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졸업학점 막 70학점 환산해 보면 일주일에 거의 한 열 몇 시간씩 공부를 몇 년 동안 해야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공부량인데, 뭐 어느 세월에 해요, 제가 직장도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중간중간 건너뛰다 보니까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걸 나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격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실습이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과제가 주어지면 이거를 이해했다고 치고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요. 이걸 이해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제가 지금 가진 지식으로 이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막히는 부분에서 그 막힌 부분을 뚫기까지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다란 과목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데 필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실력을 쌓았죠. 이게 단점도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컴퓨터공학적 지식 군데군데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커다란 장점도 있는데요. 결국 제가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공부했던 영역은 실용적인 영역입니다. 남들도 자주 쓰는 영역이란 뜻이고요. 사실상 그 부분을 알면은 굉장히 투자 시간 대비 가성비가 좋은 그런 분야만 골라서 공부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 부분을 내가 아는 지식 중에서 이 부분을 꺼내면 이 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이쪽 지식도 가져와 볼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저 부분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번엔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써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줄 아는 게 많아졌어요. 제가 가진 자산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분야에 포진해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그러다 막힐 때마다 또 그 부분 실용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정말 많은 걸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이 쌓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누가 저한테 혹시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네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고민하는, 경지라고 하면 너무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실습으로 이어지네요. 기승전 실습인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자꾸 실습을 강조하게 되네요. 결국 실습이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실습을 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걸 계속 만드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안 만들어 봤던 걸 자꾸 만들어 보는 과정이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전공을 안 해서 오히려 좋다 라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런 지식도 안 쌓은 채로 도전하시는 분들과 다른 분야를 좀 전공하시다가 도전하시는 분들 사이엔 저는 틀림없이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컴퓨터공학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식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코딩을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면서 지식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가진 원래 전공 분야 지식, 저희 쪽 영어로는 도메인 널리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코딩을 완전 도구로 생각하니까 다른 개발자들이 잘 만들지 못하는 기술들을 저는 생각을 해낼 수 있더라고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되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AI, 시뮬레이션, IT 분야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저희 상상텃밭이거든요. 그런데 상상텃밭의 특허는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멋지죠? 제가 이쪽 분야에선 지금 국내 1위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저는 사실 식물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생물을 어쨌든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가진 문제들을 먼저 인식을 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코딩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전산학과 나와서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혹은 그냥 식물만 전공하신 분들은 생각을 못하는 영역까지 제가 많이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오히려 비전공자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면 같은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적은 리소스로 더 세련된 방식으로 풀 수는 있었을 텐데요. 대신 지금 제가 주목하던 그런 문제들을 주목하고 발굴하는 능력은 없었을 거고요. 또 이게 정말 시간과 리소스를 들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데브옵스라는 말 혹은 에자일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개발자랑 기획자가 함께 사업을 논의하면서 개발을 하는 게 혁신이다 라고 불리던데, 사실 비전공자 출신인 개발자, 코딩을 도구로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코딩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코딩을 전공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결국 사업적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곳에 회사의 리소스를 투입하는 건 낭비죠. 그런데 이제 기술만 잘 갖고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좀 벗어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게 개발자 분야에서 좀 혁신처럼 여겨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외에 제 주변에 있는 비전공 출신 개발자 중에서 제일 신기한 분이 이제 경영학 전공하시고 코딩 이렇게 따로 배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회사를 되게 재밌게 운영하세요. 그분도 스타트업 하시거든요. 정말 휴먼 리소스, 인력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개발자 뽑아서 전부 자동화 솔루션 만들어서 들어오는 돈을 늘리기보다는 나가는 돈을 줄이는 쪽으로 IT 기술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시도는 언제나 옳아요. 돈이 나가는 인건비부터 해서 시간도 리소스죠. 그리고 그 직원분들이 어떤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바깥에서 벌어올 수 있었을 돈, 기회비용도 다 리소스인데요. 그런 리소스를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이 IT 기술을 적용하는 건 전 너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평가하기로는 그분 회사는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영역을 떠나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경영 혹은 경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고 돈을 벌어오는 영역에서는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짜고 팀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막연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할 직업인 요리사랑 비교해 볼까요? 막연히 나는 요리사가 되겠어 라고 결심하는 분께 현직 요리사분들은 이렇게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한식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중식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될 때에도 어떤 걸 만드는 걸 직업으로 삼을지를 같이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는 결국 코딩을 하는 사람이고, 코딩은 소프트웨어, 돈이 되는 상품을 만드는 도구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그 상품을 돈을 받고 팔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거는 고민하기엔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당장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난 이런 앱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잡아도 좋고, 혹은 나는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인터넷 페이지들, 그리고 웹페이지를 만드는 개발자가 될 거야, 나는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들을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변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무수히 많죠. 하루에도 수만 건씩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 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싫어하는데 여튼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접해온 그 IT 문명의 이기를 조금만 다른 시야로 한번 누려보십시오.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만들어둔 서비스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할까? 이 두 가지 질문만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처음에 그 버스 오기 전에 몇 번 버스 몇 분 남았고 이런 거 보여주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버스에 자기 위치를 송신하는 장치가 붙어 있겠지? 그걸 누군가 받아서 현재 거리를 계산해서 몇 분 남았다를 띄워주고 있구나. 와, 코딩으로 저렇게 간단한 기술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열린 사고로,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로 주변 소프트웨어들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 이거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고르신 뒤에 그걸 만들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찾아보시고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씩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비슷한 걸 만들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실습 이야기로 왔네요. 또 뭔가를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라라는 조언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정해보시고 그걸 만드는 실습을 해보시면서 각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비전공이지만 개발자로 먹고 삽니다. 예! 예! 나 준비됐어요. 나 돌고 있을까요? 근데 니 돌면 제 초점 나가. 니 돌면 제 초점 나가. 자, 띠링 한번 갑니다.